안녕하세요. 1권 3장 신경망의 발표를 맡은 전서영입니다. 신경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왼쪽 줄을 입력층, 중간 줄을 은닉층, 가장 오른쪽 줄을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은닉층은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력층에서 출력층 방향으로 차례로 0층, 1층, 2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 3-2는 2장에서 나왔던 퍼셉트론으로 x1과 x2라는 두 신호를 입력받아 y를 출력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수식의 b는 편향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인데요. 3-2의 네트워크에 이 편향을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3-3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중치가 b이고 입력이 1인 뉴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더 간결한 형태의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밑의 식인데요. hx라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의 식과 마찬가지로 입력이 0을 넘으면 1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hx와 같은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활성화 함수의 처리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 위의 식입니다. 입력 신호의 총합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값을 활성화 함수에 입력하여 출력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활성화 함수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hx는 입력값 0을 경계로 0 또는 1을 출력하였는데요. 이처럼 인계값을 경계로 출력이 바뀐 함수를 계단함수라고 합니다. 코드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을 보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파이썬을 통해 이런 코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시면 S자의 곡선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계단 함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계단 함수는 0을 경계로 출력이 갑자기 변화하는 반면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출력값으로 연속적인 실수를 돌려줍니다. 이때 활성화 함수로 쓰이는 이 두 함수의 중요한 공통점은 비선형 함수라는 점입니다. 선형 함수는 층을 아무리 쌓아도 은닉층이 없는 네트워크와 똑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층을 쌓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활성화 함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렐루 함수가 있습니다. 렐루 함수는 입력이 0을 넘으면 그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고 0 이하이면 0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다차원 배열의 계산입니다. 파이썬에서는 numPy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umPy를 이용하여 행렬의 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실제로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행렬에 대응하는 차원의 원소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numPy 행렬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구현하면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용해서 3층 신경망을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 신경망은 입력층과 2개의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력층에서 1층으로 신호 전달을 합니다. 편향을 표현하기 위한 뉴런을 추가해주고 입력 신호의 총합을 numPy 행렬로 구해줍니다.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합니다. 앞에서 출력 신호를 다시 입력 신호로 이용해서 2층에서의 입력 신호의 총합을 구해주고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 신호로 변환합니다. 출력 신호를 다시 입력 신호로 이용하여 총합을 구해준 후에 이번에는 활성화 함수로 항등 함수를 이용해 총합을 그대로 출력 신호로 변환합니다. 정리해서 표현하면 다음의 식과 같습니다.
init 네트워크 함수는 가중치와 편향을 초기화하고 이들을 딕셔너리 변수인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역할이고, forward 함수는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 입력 신호를 출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달라집니다. 보통 회귀에는 황등함수, 분류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3층 신경망의 출력층에서는 황등함수를 사용했었죠. 이때 분류는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회귀는 입력 데이터에서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분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의 식은 위와 같고, 구현하면 아래의 코드와 같습니다. 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수 함수를 사용하다 보니 큰 값을 내놓게 되어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오버플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의의 정수 C를 분자 분모에 곱해져 식을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소프트맥스 함수로 계산한 예시인데요. 모든 출력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이며 출력값의 총합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출력값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한다면 문제를 확률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출력층의 뉴런수는 풀려는 문제에 맞게 정해야 하는데 분류 문제에서는 보통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 수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실전 예시인 손글씨 숫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GitHub 저장소에 들어가서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받았는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파일이 있는데요. 엠리스트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려면 이 중에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서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채널 1에 만들었어요. 돌아가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 디렉터리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하고 데이터셋 엠리스트의 로드 엠리스트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그런 다음 로드 엠리스트 함수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읽습니다. 이 함수는 읽은 데이터를 훈련 이미지, 훈련 레이블, 시험 이미지, 시험 레이블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인수로는 정규화하는 normalize, 입력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만드는 flatten,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으로 저장하는 원핫 레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flatten true로 해서 1차원 배열로 저장하고 정규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화면으로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챕터 3의 엠리스트 쇼 파일을 실행하면 첫 번째 훈련 이미지가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때 플래튼이 true이기 때문에 읽어드린 이미지는 1차원 넘파이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표시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reshape 메소드에 원하는 형상을 인수로 저장해서 28 곱하기 28 넘파이 배열의 형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 표시를 위해서 PIL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넘파이로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from array 여기 있죠? 이미지 from array를 이용하여 PIL용 데이터 객체로 변환해 줍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추론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구현해 줍니다. 이 신경망은 입력층 뉴런은 이미지 크기가 28 곱하기 28이기 때문에 784개, 출력층 뉴런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개를 구성합니다. 은닉층은 2개로 뉴런의 개수는 임의로 각각 50개, 100개씩 배치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nit 네트워크 함수는 피클 파일인 샘플 웨이트에 저장된 학습된 가중치 매개 변수를 읽습니다. 나머지 두 함수는 앞에서 구현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때 이 코드만 쓰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정의하시면 아마 해결될 거예요. 이제 정확도 평가를 해보는데요. 확률이 가장 높은 원소의 인덱스를 얻는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은 배치 처리입니다. 배치는 하나로 묶은 입력 데이터를 뜻하는데요. 이미지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입력을 할 때 이미지 데이터를 한 장씩 입력을 했었는데요. 이미지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력값도 묶음으로 들어가고 출력값도 묶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치 처리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정해주고 레인지 함수가 앞에서의 구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3개 지정해주면 시작, 끝까지 세 번째 인수의 간격으로 증가하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시작, 끝, 간격이.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입력 데이터를 묶어주고 argmax 함수가 최대값의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단위를 분류한 결과를 실제 답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배치로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은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로 함수 같은 매끄럽게 변화하는 비선형 함수를 이용한다.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을 잘 사용하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기계학습 문제는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는 회귀에서는 주로 항등 함수, 분류에서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한다. 분류에서는 출력층의 뉴런수를 분류하려는 클래스 수와 같게 설정한다. 입력 데이터를 묶은 것을 배치를 하며 추론 처리를 이 배치 단위로 진행하면 결과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